정진 축의 매불쇼. 수요 난장판 풍성하게 지금 출발합니다. 수요 난장판. 네, 이제 추석에 오늘 네. 이 방송을 많이들 보실 것 같아가지고 좀 풍성한 느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러나 늘 먹던 그 밥에 그 나물인 거지. 아이고 저 어르신 한 분 계신데. 큰 잔치다. 오늘 잔치야. 네, 잔치입니다. 네. 네. 자, 우리의 큰 어른이십니다. 이분에게 좀 인사드리는 마음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이재호 장관님. 아유, 항상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들 쳐라 박수. 아유 추석 명절 우리 큰 어른 고맙습니다. 네. 기분 좋으시죠? 네. 진짜 우리 할아버지처럼 하시네. 자 그리고 이재호 장관님의 사돈 박시영 대표님. 네, 뭐 이재호 장관님 네. 건강하시고요. 건강하셔야 돼. 우리 아버지보다 연세가 많아요. 네, MB도 건강하시죠? 네. 건강하다 하면 안 돼. 끄덕끄덕했어. 이게 좀 그래. 건강하다고 하면 안 돼. 건강이 많이 안 좋습니다. 위급합니다. 네. 그게 인사야. 건강 안 좋으시죠? 그렇게 독담입니다. 네, MB 위독하시죠? 이 독담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저 최진봉 예. 삼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빈손으로 오신 거죠? 뭐 웃다 가는 거죠? 가져와야 아니 뭐 내용 없이 그냥 내용 없이 왔어요. 웃으러 왔기 때문에. 삼촌은 늘 네, 빈손이야. 삼촌은 그냥 빈손입니다. 네. 자 그리고 조금 여성분들이 네. 뭐 좋다는 의견들이 그래요? 많아요. 네. 특이하네. 사위 현근택 사위 어서 오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이해찬 대표 사이? 네. 근데 왜 불렀어요? 아니 추석이니까 풍성한 풍성하게. 반찬, 신선한 반찬. 그렇지. 네. 가만히 있으면 되죠. 가만히 있다 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조카 천하람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네. 천하람. 아이고 뭐 4명만 해도 힘든데 뭐 현 변호사님까지 불렀어요. 이분들이 힘들어 죽겠고 나를 하면 나올 엄청 때까지. 견제하네. 네. 아니 이게 안 원래 빼낸다니까. 내가 들어오면 3명이 앉아 있어야 되거든요. 아니라고. 들어오자마자 4명이 앉아. 아니 추석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좀 일찍 좀 오세요 그럼. 맨날 3명 4명 앉아 있는데. 늦게 오면 아빠는 빨리 와 앞으로. 최진봉 교수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훌륭한 분입니다. 뭐 갑자기 박시영 TV 출연하거든. 돈은 주고 부리는 거죠. 아이, 그럼요. 네, 돈 주고 부리시기 지난번 바랍니다. 그 이재호 대표님 오신 거 아직도 안 좋습니다. 그거는 내가 볼 때 안 주고 끝낼 것 같아.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근황 토크를 조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이재호 장관님, 뭐 기분 좋은 추석인데 말이죠. MB 형 집행정지 연장이 안 될 것이다. 라고 변희재라고 하는 이상한 젊은이가 계속 떠들고 다닙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그 뭐 변희재 말이지. 네. 이게 되는 거죠. 형 집행정지 연장은. 검찰이 처음 신청했을 때와 똑같은 심사를 하니까 심사 규정을. 그러니까 다만 건강은 점점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어떤 병원은 계속 다니시니까. 네. 잘 웃지 마. 건강이 나쁘다는데 왜 웃어? 본인이 웃으면 아니야. 건강이 나쁜데 왜 웃어? 병 안 좋으시다니까 나쁘다는 얘기는 안 하시고 병원은 계속 다니는 거예요. 발로 그러니까 왜 우리도 다 알고 있었으니까 꺾어줘야 돼. 네, 못 네. 됐어. 어쨌든 그 기록을 전부 다 해서 그 동안에 나와서 병원 다녔던 기록도 중간 진단 네. 기록 그거 다 붙여서 다시 제출하면 네. 검사들이 파른다는 연장은 될 것이다. 네. 사실 추석 특집 정도면은 사실상 MB 말고 진짜 MB를 한번 모셔야 저희가 한 300만 찍는 건데 지금. 네. 뭐 일각에서는 뭐 정경심 교수와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왜냐하면 정경심 교수가 굉장히 좀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형 집행정지 관련해서 정경심 교수는 허락하지 않고 네. MB만 허락하는 게 이중잣 대 말이 되느냐라고 이제 당연히 야권에서 주장하는데 여권의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지지율이 대통령 지지율이 워낙 안 좋잖아요. 네. 근데 여기 이 상태에서 이준석이라는 하나의 지지축이 지금 빠졌단 말이에요. 네. 흔들렸단 말이에요.
MB 지지 세력은 별로 안 됩니다. 별로 안 되지만 아, 너무 그렇게. 그 세력이 또 떨어져 나갔을 경우에 어. 집권의 기반이라는 게 굉장히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본인이 또 대선 때 약속했던 거 아닙니까? 아 윤석열 후보가 뭐 네. 물론 대선 공약을 제대로 지키는 걸 못 봤습니다만 아또 왜 그러세요 또? 뭐 이런 거는 네. MB도 좀 그 아프다고 하니까 네. 아프면 아픈 걸 진짜 객관적으로 보고 판단했으면 좋겠고 네. 정경심 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네. 아프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한동훈 정치 차렸으면 네, 좋겠습니다. 이재호 장관님, 이 형 집행정지 연장권 때문에 우리 대표님이 뭐 여기저기 방송 다니시면서 발언에 조금 제약이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아 그런 건 없습니까? 아 만약에 근데 이게 연장 안 되면 뚜껑은 열리시죠. 그때는 변희재랑 같이 나가서 싸워야지. 아니,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아니 그 젊은이랑 자꾸 엮지 말고. 아, 그래? 그때는 진짜 못 견디는 건 맞죠? 그때 가봐서 아 그때 가봤어 알겠어. 오 근데 근데 표정이 오. 한 가지 이제 낌새라는 게 있잖아요. 네. 최근에 이제 뭐 김무성 전 대표죠. 이분이 아. 뭐 민주평통 부회장 하려다가 부석 부총장인가 부회장인가 그렇죠. 수석 부회장. 부의장. 했다가 갑자기 잘라버리고. 그왜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뭐 장재원 의원도 지금 핵관에서 멀관됐고. 네. 권성동 의원도 약간 좀 그런 것 같고. 음. 약간 그 흘러가는 모양새가 아. 약간 핵심에서 좀 이렇게 배제시키는 거 아닌가 아.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아니 말 나온 김에 그 네. 김무성 전 대표랑은 이제 소통을 좀 하시잖아요. 뭐라고 그럽니까 김무성 전 대표가 욕 안 하던가요? 뭐 그 건으로 전화를 한 건 아닌데 아 네. 아 기분 저 같으면 진짜 나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어요. 가만히 있는 사람 불러다가 가만히 그러니까. 있는데 본인이 하겠다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아이 뭐 다 큰 사람이 뭐 그런 거 같고 뭐. 크기는 많이 컸죠. 네. 키도 커, 덩치도 크고. 등치 크잖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 정도 정리하고 사실상 이준석 아유 아니라니까요. 천하람. 예. 대변인. 아니, 대변인, 지금 대변인. 아니 뭐 어. 대변이 아니라니까요. 한간에 떠도는 얘기는 이제 천하람도 이제 정치 꿈나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준석과의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준석이 가장 싫어하는 안철수랑 밥을 먹었다는 소문이 돌아요. 이거는 하나의 어떤 시그널이다. 본인 살기 위한. 천하람 정도 되면 차기 당 대표 도전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리고 뭐 그것까지는 안철수랑 밥 먹은 거를 내심 소문 내주기를 바라는. 두루두루 만나고 다닌다. 위험 분산을 이거. 그동안 그렇게 싫어하더니 아니 어때요? 뭐 하는 짓이야 이게. 그러니까 뭐야 이준석 이게 버리는 거예요? 아 그런 거 아니고요. 제가 원래도 뭐 이준석 지키자 이런 것도 아니었고 그냥 뭐 제가 하는 대로 그냥 하는 거죠. 말이 달라졌네. 아니 뭐 친이 많이 달라졌어. 가처분 인용될 때만 해도 아유 그러니까. 친 이제 이준석이라고 딱 그러더니 맞습니다. 아, 네. 이제 아니에요. 이게 좀 흘러가는 모양새가 이제 다시 돌아오기 어려운 돌아올 수 없는 모양새. 이준석 끝났대. 이준석이 불쌍해. 너라도 살아라. 이준석이 불쌍하다. 아무튼 뭐 하는 얘기가 맞으면 또 응원해주고. 정치가 그런 거지. 아 그럼요. 안철수가 차기 당 대표로 유력한가 보다. 그런가 보네. 천하람이 만나고 보니까 아니 줄 서는 거 보니까. 아니 그냥 밥 한 번 먹자길래 밥 한 번 먹어. 저한테 그걸 소문을 내줬으면 하더라고요. 네. 아니 그게 아니고. 체육이 또 팔랑기거든. 아니 왜 이렇게 매불쇼 안 왔냐고 뭐 엄청 뭐라 그러시길래. 그래서 바빠서 안 왔다 이러면 되는데 안철수랑 밥 먹었어요. 갑자기. 그래서 다음 주에 또 안 온 거야. 그래서 왜 안 왔어 그때? 그랬더니 원일이 형이랑 밥 먹었어요. 그 얘기는 나한테도 하던데. 내가 원희룡하고 특수관계잖아요. 원일이 형 특수 관계. 원희룡 장관한테는 지역구 민원 청탁하러 갔었어요. 거리두기가 어이구 위험한 좀- 발언인데. 청탁은 아니고 지역구 민원 일주일 부탁하러. 내내 먹는 것도 아닐 텐데. 네, 매부시에 못 맞습니다. 나오고 네. 말이야. 메시지가 좀 있긴 있는 모양이죠. 있는 거야 메시지. 야 이거 없다니까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럼 오늘 저희가 한번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데 정치인들도 추석에 친인척들 만나면 정치 얘기 합니까? 네, 진짜 궁금해가지고 해요. 어때? 우리 장관님은 그 자녀분들이 있잖아요. 정치적 성향이 다 같진 않죠. 그때 따님 다르다고 하지 않았어요? 뭐 다 같이 다 같아요? 다 국민의힘을 찍어요? 다 반윤이에요?
넘어가셨어. 반윤이라고. 네, 농담입니다. 네. 다 뭐 비슷하고. 내 따라가는 거지. 그리고 뭐 얘기도 좀 합니까 추석? 명절에 정치하기 잘 안 하지. 그런 건 안 합니까? 아니 다 맞춰주시겠지. 정치인들 가족들이 모이면 정치하기 잘 안 안 하지. 합니까? 그래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좀 추석에 정치 얘기 좀 해요? 천하라면 어때? 하죠. 해. 물어보죠 다들 뭐 이 사람은 실제로 보면 어떠냐. 실제로 그럼. 보면 연예인 얘기하듯이. 뭐 예를 들면 이준석은 실제로 인사를 안 하냐. 인사 안 하냐. 답은 뭐야? 나는 어차피 내가 높은 사람이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주로 안 한다더라. 최진봉 교수님이 안 한다더라. 그런 얘기가 있는 건 사실이다. 그래 있는 거. 체육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나를 뭘 물어봐? 근데 되게 좀 좋아해요. 좋아합니까? 길바닥 걸어 다니면 되게 파라리 최욱 씨 얘기예요. 길바닥. 저한테 말 거는 사람들이 파라리 최욱 씨 얘기예요. 길바닥 얘기. 길에서 만나갖고 체육 어때요 이런 걸 물어봐요. 물어봐요. 그럼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실제로 재밌냐고. 실제 재밌냐? 그냥 그냥 그렇다고. 그냥. 아니 근데 그러면 천하람한테 진보 진영에 있는 이런 패널들에 대해서 물어봐요? 물어보는 분도 많죠. 왜냐하면 순천에서는 이제 민주당 쪽 패널분들 인기가 좋잖아요. 최진봉 교수는 물어보.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원희룡 현근택은 그때 진짜 싸웠냐. 나가고 나서 뭐 예를 들면 정치인이 하듯이 막 화해했냐. 물어볼 수 있겠다. 물어보잖아요. 전혀 아니다. 진짜 싸웠다. 진짜 싸웠어. 진짜 싸웠다. 네. 이런 얘기. 지금도 교수는 얘기는 제가 들어보지를 못해가지고. 아니야 이번에 내려가면 물어볼 거야. 최진봉 교수 그렇게 돈을 밝혀? 이렇게 물어볼 거야. 그건 뭐 물어보지 않아도 다 아니까. 그 뒤에 어떻게 그 원희룡 장관이랑 연락 좀 하셨어요? 연락은 아닌데 방송국에서 한번 만났는데 네. 저한테 오셔가지고 그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갑자기 뻘쭘했는데 어쨌든 그 보좌관이 사진도 찍고 가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장관 된 다음에. 그래요. 여유가 생기셨네. 저 제주도 선후배 관계예요. 고등학교 선후배. 네. 아니 사실은 지난번에 제주도 뭐 하려고 갔더니 다들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뭐 어르신들은 좀 나를 좀 약간 비난하고 아니면 어찌 네가 감히 뭐 그 후배가 그러고 이제 좀 젊은 분들은 뭐 이렇게 약간 응원하고 그게 딱 이준석 포지션이잖아요. 예. 그래요? 나이도 왜 나를 이준석에다가 약간 이런 거고. 싸가지 없는 거야 그럼 내가? 아니 그런 거 아니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조금 응원하고. 조금 응원하고. 원장관이 몇 년 선배예요? 8년 선배예요. 8년 선배. 예. 그 양반은 좀 그때 진짜 심했지 사실. 누가 심했다는 거야? 원희룡.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때 옆에 앉아서 제가 제일 힘들었어요. 그때 심했다고 들릴 수 있어.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그거는 그 정도로 정리하고 현안에 대한 이야기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장관님? 그럽시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요새 갑자기 사법 문제로 정치권이 아주 시끄럽습니다. 일단 그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소환이 됐는데 이제 서면 조사로 대체할 것이다라는 이제 보도를 봤어요. 근데 택시 타면서 뉴스가 딱 떴더라고. 경기도청을 또 압수수색 하더만요. 이 관련해 가지고. 그건 황당한 거죠 사실. 왜냐하면 백현동 관련해서 뭐 압수수색한 것 같은데 백현동 관련해서 도청의 관계자들이 뭘 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욕주기 아니에요? 그냥 뭐 있는 것처럼 해서 추석 앞두고 그거지. 뭐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본인의 발언을 관련해서 지금 걸은 거잖아요. 허위사실 유포를. 국토부에서 협박을 했다라는 발언. 고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뭐 SBS에서 도시개발공사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라는 발언. 모를 수 있잖아요. 한 3-4천 명 막 이렇게 되는데 다 압니까 최욱 씨는? 아니 근데 뭐 사진도 나오고 이제 그러다 아니 그러니까 보니까 같이 찍어도 해외 출장도 가고. 자기 해외 기억이 출장 없으면 같이 모르는 가고. 거잖아요. 아니 기억나는 게 저거예요. 그때 누구지? 김웅원 본인이 그렇게 잘 알면서도 있잖아요. 기억이 안 난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다 빠져나가잖아요. 생각 하나 났어요. 그때 그 웃지 마세요. 그때 그 협박 받았다고 할 때 네? 판례를 듣고 했거든요. 협박 받았다고 협박 했을 때 받았다. 판례를 들고 했는데 혹시 그 판례를 찾으러 간 거 아닌가? 아니 왜 그러냐면 이게 박시영 대표님 말씀처럼 발언이 허위냐 아니냐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예를 들어서 공문을 찾으러 가면 어디로 가야 되죠?
성남시청 가야 돼. 그렇지. 네, 왜냐면 경기도지사한테 한 게 아니라 성남시청 할 때 그거를 압박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건데. 아 그러네. 그렇죠. 우리 김기현 의원님은 요즘 맨날 협박이라 그래요. 뭐 저 우리 이재명 대표가 뭐 탄압이다 이러니까 이것도 뭐 검찰 협박하는 거냐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협박이라는 얘기는 수시로 쓰는 단어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거를 뭐 그냥 사실적시로 봐서 허위 사실로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요. 이거 누가 봐도 정치 탄압으로 보시는 거죠? 협박이에요, 이것도. 아 이거 협박이에요? 네. 이번에 새로운 고발건 나왔습니다. 네. 천하람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뭐만 하면 정치 공세다. 네. 근데 뭐 실제 문제가 있는지를 지켜보면 되는 거지. 음. 게다가 본인이 떳떳하면 그냥 가가지고 네. 설명하고 오시면 되지. 이걸 가지고. 게다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약간 잔잔바리 방송해도 요걸 좀 약한 건이긴 네, 하죠. 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지금부터 벌써 엄살 떨기 시작하면은 나중에 큰 거 뭐가 할 때. 나왔을 때 그러니까 민주당이 가면 갈수록 언제 발을 빼야 될지를 못 잡을 것 같아요. 타이밍이. 그러니까 지금도 벌써 막 결사옹위해가지고 의원총회까지 열어가지고 강약 조절이 좀 정치적으로 아쉽다. 네, 그냥 이거까지 그렇게까지 할 일이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저거 받아가지고 그 소환에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응해서 오히려 김건희 여사를 더 좀 압박하는 방식으로 갔으면 어땠겠냐는 얘기들도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세 분. 아니 소환을 만약에 해서 가면은 네. 그냥 포토라인 쓰잖아요. 네. 그럼 국민들이 저게 허위 사실 때문에 논란 있는 내용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자체로? 그 자체로만 바라볼 수밖에 자체로. 없어요. 명절 앞두고. 그래서 그러니까 개인으로 볼 큰 것이다. 문제가 있어서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서면 조사 다 가능한 방법이에요. 네. 그 이미 두 건에 대해서는 진술했고 서면 조사로 대체했고. 마지막 건도 지금 서면 조사 끝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네. 균형 있게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당이 참 사악한 정권이라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수사 지금 지연되고 봐주기 수사한다는 것 정치권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도 네.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뻥끗하지 않아요. 한동훈 이야기합니까? 한동훈 장관이 이 문제 관련해서? 저는 얘기합니다. 천하람 얘기하고. 와 그럼 내가 이거 물어볼게. 자 기다려. 자 김건희 여사 허위 경력 혐의에 대해서 네. 소환 조사 한 번 없이 무혐의 결론이 났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저는 소환 조사 했었어야 된다 생각해요 늘. 어.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본인 여사님 스스로도 네. 사과를 했던 건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오지 말라고 해도 갔었어야 된다 생각해요 솔직히. 오지 말라고 하면 못 가지. 아 물론 그렇죠. 갑자기 가가지고 뭐 음료수 사들고 갈 건 아니니까. 근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 정부가 지금 내로남불 논란에 항상 시달리는 게 네. 사실 권력기관장 출신의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편한테 더 엄정하다라는 이미지를 사람들한테 줘야 그 사람들이 납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서면 조사하겠다 그래도 오히려 김건희 여사 변호인이 연락을 해가지고 네. 이게 포토라인에 서는 거는 좀 그렇고 대통령 배우자니까 네네네네. 그럼 그냥 비공개로 그럼 가서 그냥 조사를 받겠다. 네. 괜히 특혜 논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다라고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좀 아쉽죠. 아쉬워. 저희가 정무적으로 보면. 아니 장관님, 아니 이거 허위 경력 혐의에 대해서 소환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런데 무혐의 결론을 냈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그 대학교 채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대 규정에 보면 제출한 서류에 허위 사실 발견되잖아요. 그럼 발령 일자로 임용을 바로 그냥 취소해 버려요. 그럼 이런 규정이 왜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다 알고 있잖아요. 막 부풀려져 있는 거. 왜냐하면 본인도 이제 사고를 한 부분이니까. 이거는 사실 좀 문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 보면 야 이거 공권력이 큰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권력을 잡을수록 네, 자기 내부 네. 자기들 편에 대해서는 더 엄격해야지. 더 엄격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더 법대로만 엄격해야 하면 되는데, 돼요. 아니, 네, 더 엄격해야 되는 게 그게 윤석열 정부의 성격에 맞지. 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자기 편에 대해서 더구나 자기 부인이라고 그래서 그 엄격한 잣대를 안 대면 네. 그 야당이 맨날 뭐 조사하자 그러면 야당 탄압이라 그러고 달려들지. 네. 그거는 어차피 무혐의 처리할 거 소환 조사 해도 무혐의 해도 마찬가지 아니겠어? 왜 어차피 무혐의는 결론 나 있는 겁니까? 아니 경찰이 예, 경찰이. 어차피 무혐의로 할 것 같으면 와, 이 무혐의입니까? 아니, 결론은 이게 정해놓고 지금 하나 움직이는 거 좀 아니에요? 추가할게요. 왜 그러냐면 이게 와, 이 공소시효 문제잖아요. 업무방해가 7년이고 그러니까 이제 허위 이력 항력 낸 게
공소시효 지났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건 그렇고 사기 관련해서는 공소시효는 안 지났고. 아니 근데 제가 보기 공소시효 안 업무방해도 지났어요. 공소시효 안 지났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분이 강의를 한 게 2014년 1학기부터 2016년 1학기까지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국민대. 네. 지금 2014년 1학기에 낸 것이 공소시효 지났다 그러는 거예요. 네. 7년 하면 2021년이니까 네. 보통 1학기 서류 내는 건 1월 달에 내거든요. 근데 이분이 2016년 1학기에는 단과대학이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테크노 디자인 대학이다가 2016년 1학기 때는 조영대학으로 바뀌었거든요. 보통 대학을 바뀌면 단과대학이 바뀌면 또 다시 제출해요? 다시 제출해야죠. 그럴 가능성이 많죠. 왜냐하면 그 다른 대학 단과대학에 하던 걸 이 단과대학에서 그냥 하진 않잖아요. 그러면 2016년 1월에도 이 서류를 냈을 가능성이 많아요. 2016년 1월에 냈으면 공소시효가 내년 1월까지예요. 7년이에요? 7년이죠. 7년이요. 그러면은 이거를 국민대에 가서 그걸 이력서를 받아서 봤더니 2016년에 6년 1월 달에 안 냈더라 라든지 이 얘기를 해야 되거든 경찰이. 그럼 뭐 안 주면 압수수색을 하든가 네네네. 아니 국민대 관계자를 소환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경찰이 명확히 얘기는 안 하는데 언론에는 2014년 1학기에 서류 낸 게 공소시효 지났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만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특검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특검하자는 결국은 거. 지금 이제 천하람 변호사도 아까 얘기했던 부분처럼 연계해서 얘기를 해보면 기본적으로 전화로 울지 말고. 왜냐면 4명만 했어도 똑같이 되는데. 예를 들면 형평성이 없는 거잖아. 형부터 변호사님 우리 여사님에 대해서 저보다 어떻게 우리 여사님, 우리 여사님, 어쨌든 우리 여사님? 우리 여사님, 우리 여사님. 전화로 어쨌든 되는 그러니까 이 우리 형평성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대학 같은 경우에 5개 대학이 연관이 돼 있어요. 지금. 맞습니다. 한 군데도 압수수색을 한 적이 없어요. 네. 다 자료를 자체적으로 제출을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그걸로 평가를 해. 그리고 길게, 한 명도 길게 이야기할 불러내지도 거 않고. 길게 얘기할 거. 나왔다. 길게 얘기할 거. 근데 윤석열 왜 장관님은 최진봉만 얘기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실 최진봉 교수님 말을 그렇게 많이 하니까 진짜 짧게 얘기했는데. 자 길게 얘기하지 마라. 윤석열 대통령은 어. 자기 부인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엄격해야 한다. 그렇게 정리하면 돼요.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런 말 들으면 조금 수긍이 안 가는 게 특별히 엄격할 것까지 말하지 않거든요. 그냥 남들처럼 하면 되지. 그러다가 그거를 이렇게 진짜 야당이 기대하지도 않아요. 아니 재산도 다 여사 건데 나중에 뭐 나가라고 따로 살자. 대통령 연금 있잖아요. 연금은 끝나야 받는 거고. 그래도 뭐 당연히 아니 지금은 당장 손이 안 나온다는 얘기지. 추석이 위험해. 지난주에 갤럽 조사도 보면 지지율이 다시 좀 빠지고 리얼미터 조사도 좀 빠지는 추세거든. 대통령 네, 지지율이요. 대통령 지지율. 근데 빠진 층을 보니까 보수층에서 주로 빠지고 자영업층에서 많이 빠졌어요. 자영업 왜 빠졌겠습니까? 지역화폐 예산 내년도 네. 하나도 반영 안 했어요. 삭감했습니다. 다 삭감했어요. 네. 그 바로 느끼거든요. 자영업자들은. 그리고 지금 이준석 문제 관련해서 지금 몇 개월째 끌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윤핵관 나왔다 또 뭐 검핵관 나오고 난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은 경제 문제에 좀 집중해야 하는데 엉뚱하게 이재명 만약에 대표에 심각한 문제 있으면 그걸로 기소하면 모를까. 네. 그게 아닌 무슨 말도 안 되는 허위사실 유포? 이게 발언 맥락을 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인데 그런 걸 가지고 걸고 대결 구도로 간단 말이에요. 대결주의로. 네. 이런 걸 보면서 경제 엉망진창이지 결국 야 이 정권은 결국 망하는 길로 스스로 가고 있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봐요. 보수층들도. 그건 네. 잘 이야기하다가 결론이 틀렸는데 맞아. 이 정부가 많은 길로 가는 게 아니, 아니고 보수층들이 그래서 등 더 이런 거야. 돌리고 있다니까요. 보수층이 등을 돌린 거는 내 판단은 그래.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한 4개월 됐는데 뭐 또 협치 네. 성공 못했지. 네. 협치는 사실 물 건너 간 거지 지금 이래 되면. 예. 하려고 생각도 안 했어요. 당내 단합도 안 경제 되는데요. 뭐. 별로 성공 못했지. 망했지. 상황 안 좋습니다. 민생 민생 성공 안 못했지. 좋아요. 네. 대북 문제 별로 성공 네, 못했지. 그건 뭐 없죠.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보수층에게 마음을 잡을 건 뭐냐? 한미동맹. 자기가 주장했던 공정과 상식. 공정상식이에요. MB 풀어주란 얘기. 공정과 상식으로 잣대로 공정과 나는 상식이. 딴 거는 다 못했지만은 네. 딴 거는 또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어렵죠. 경제나 민생이나 네. 대북 문제 뭐 자기 혼자 한다고 네. 될 성질도 아니잖아. 네. 공정과 그러나 상식은 진짜 입에 올리지 공정과 않아야 돼요. 상식은 자기가 주장했던 거니까 후보 때부터. 네, 그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 잣대로 네.
김건희를 수사해라. 이재명 문제를 갖다 그 잣대로 김건희를 수사해라. 이재명 문제가 피해 나갈 수 없다고 하는 거리 바로 이건 윤석열 정부의 명분과 걸린 문제. 김건희 문제를 그렇기 엄격하게 때문에 하지 않는 이상 입에 공정과 상식, 뭐 정의 올리면 안 돼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얘기를. 내가 아까 이야기했던 네.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 부인 문제에 대해서도 엄격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네네. 결국은 결국은 공정과 상식이 윤석열 정부의 하나의 이미지가 되려면 같은 그래서 말씀이네. 그 김건희를 수사해야 이재명 아니, 같은 말씀이야. 이재명 두 분 문제를 말씀 저희도 재밌게 듣고 있는데 세우지 그러면 않은 현금택은 왜 온 겁니까? 그걸 아꼈잖아. 꽂아놓은 머리 자르라고 가만히 있다. 나는 그냥 얼굴 담당이라니까. 비주얼 담당. 썸네일용이야. 그러니까 썸네일용. 비주얼 보수 담당. 중에 썸네일용. 결론. 보수층이 지지가 지금 정체돼 있는 거는 네. 바로 그런 문제. 뭐 공정과 상식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뭐 지금 공정과 상식도 제대로 하는 게 없다. 후보 때 이야기했던 것도 뭐 그러고 이재명 문제도 그러고 뭐 여러 가지가 다 이게 뭘 하는 게 없구나. 네. 그래서 보수층 지지가 주춤하기 때문에 네.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야당이 무슨 뭐 특검을 요구한다, 뭐 탄핵을 한다, 별소리 다 해도 네. 이 점은 그대로 갈 수밖에 없어. 잘 생각하셔야 할 게 뭐냐면 윤석열 정권에 대한 보수적인 실망이 있는데 이게 단순히 무능한 정권 프레임을 넘어서 무능한 보수 이렇게 옮겨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진영이 긴장하고 윤석열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쇄신하려고 같이 노력하지 않으면 네. 단순히 윤석열 정부만 문제가 아니라 보수들 보수 진영 무능하구나. 패부를 찔렀거든. 패부를 찔렀어. 보수가 무능했으면 정권 교체가 됐겠어. 근데 겸허하게 아니 들으세요. 근데 저는 우리 장관님처럼 보수가 네. 생각하고 있으면 참 다행이라고 봐요. 맞아요. 네, 왜 그러냐면 음. 할 줄 아는 게 뭐 남이 뒷조사하고 캐는 거밖에 없네. 사승정거. 응, 그거밖에 없네. 그거밖에 없는 거잖아요. 할 줄 아는 게 수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진석 대표한테 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이걸로 해서 안 되면 저걸로 하고 저걸로 해서 안 되면 이걸로 하고 이 칼로도 쓰셔보고 저 칼로도 쓰셔보고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잘하는 건 그거밖에 없다. 경제 살리기, 뭐 안보, 외교. 지금 미국 전기차 미국 2위거든요. 네. 보증 못 받게 됐어요. 1,000만 원 근데 날라갔어요. 그법 만들기 전에 펠로시 의장이 왔었거든요. 안 만났어요. 그때 가서 아. 그거라도 좀 얘기했으면 아이고 얘기했으니까 안 됐다 말이라도 할 텐데 서울에서 휴가 중이라고 전화로 연극 보러 갔지. 아니, 이런 분이 어떻게 외교 안보를 책임지고 정치를 하겠어요. 결국은 네. 할 줄 아는 거는 남 뒷조사밖에 없구나 뭐 라고 생각할 거예요. 뒷조사 이런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 그리고 아니고. 또 열심히 또 저희 정부 부처가 열심히 하고 있는 건데 다만 잘 그러면 얘기해 야당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아니 그럼 저희도 그랬어요. 아니 뭐 그렇게 따지면은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꼭 이렇게 나오더라. 아니, 그게 아니라 아까 하신 말씀 보면 저도 그 생각이었거든요. 이게 정부와 정당이라는 게 구분되려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예전에 민주당 문재인 정부 때 뭐 조국 장관 임명이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 좀 더 강한 어떤 자정의 목소리들이 나왔었다면은 저는 지금도 민주당 정부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저희가 비판하는 거를 당해서 막으려고 하지 말고 네. 오히려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도록 해주고 그게 주류가 될 수 있도록 또 어떻게 보면 그냥 내버려 둬야 되는데 전화나 당대표 나가. 제가 아직 당대표 자 그러면 그렇게 행할 수 있는지 내가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네네.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뭐 이거 법적으로는 되지 않는 문제이긴 하지만, 근데 이게 그 뉴스타파 보도 이후에 이제 고발로 이어졌거든요. 윤석열 후보가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 2010년 1월 이모 씨에게 전권을 일임해서 여사님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도이치모터스 사건. 그리고 2010년 5월에 봤더니 4천만 원 손실 났더라. 그래서 이모 씨랑 절연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두 가지 다 사실이 아닐 가능성을 증명하는 녹취가 공개가 됐습니다. 뉴스타파. 네, 이거는 어떻게 쉴드 치고 다닙니까? 저는 사실 실제로 별로 안 치고 안 칩니다. 이거는 이거는 뉴스 안 봤다고 얘기합니다. 맞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솔직히 잘 몰라요. 이걸 뭐 제가 저 모른다고 합니다. 진짜. 야, 뉴스타파.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천하람하고 이거 가지고 대선 때 목소리 하는 거보다 100번은 못해도 한 50번은 토론했거든요. 아, 이걸로?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내가 말할 때마다 반박했어. 매월 매출 뭐 얼마까지 다 알아. 이제 와서 모르는데 말이네. 이럴라고 오늘 오셨구나. 쓴소리 할 줄 알아야 된다며. 근데 솔직히 근데 저는 쓴소리. 진짜 뭐 잘 알지는 못하고요. 이게 다야. 더 잘할 것도 없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언제 이후에 절연했다 이런 거는 네. 제가 봤을 때도 조금 이거는 좀 바로 잡을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아야 된다. 왜냐면 그게 그 이후에 허위사실이지. 허위사실. 그게 법적으로 연락한 게- 허위사실 공표, 네, 선거법 뭐, 위반. 그러니까 연락한 게 나왔으니까 이거는 뭐 어느 정도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고 그 전에 1인 매매 부분은 그 보도 보면 그렇게 네. 나와요. 저도 뭐 1인 매매를 제대로 안 해봐서 잘 모르는데 1인 매매를 해놔도 그 본인에게 가끔 물어보는 증권사들이 있대요. 이름을 해도 이름을 해도 뭐 예를 들면 좀 주요한 거래가 있을 때 이렇게 그럴 뭐 수 있죠. 예. 그쪽에서 운영을 이렇게 한다는데 그래? 이렇게 해도 되냐 물어보는 것들이 있어서 제가 저도 보도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1인 매매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또 한 가지는 이게 뭔가 관여했냐 안 했냐 뭐 이거 사는 거 알았냐 알았냐로 나오는데 본인이 이 도이치모터스라는 회사에 투자하는 건 알았겠죠 당연히.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주가를 조작하는 것까지 알아야지 범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구분해서 얘기해야 된다. 근데 저는 그건 이 뭐 정도 현국 말씀드리는 대표로서 거예요. 우리 잘할 텐데. 천변이 너무 좀 애쓰는 거 눈에 보이는데. 대통령님 좀 왜냐면 알아주십시오. 왜 그 그러냐면 당시에 알잖아요. 통장과 도장 돈 10억 이상 맡기고. 그 네. 당시에 그분이 또 거기 비상임 이사였어요. 내부자. 그다음에 소개해서 만난 거잖아요. 도이치 대표 소개로 만났단 말이에요. 이아무개 씨. 그렇죠. 이아무개 씨라는 선수. 분을. 그렇죠. 그분은 근데 1월 12일 날 녹취록에 의하면 하면 자기가 했다 그랬죠. 이아무개 씨는 그때 나는 관여 안 했다. 그렇죠. 라고 나오죠. 12일 날은 본인이 안 샀다 그랬어요. 근데 50일 13일 날은 자기가 범죄 샀다 일람표가 그랬고. 드러납니다. 그렇죠. 그날. 맞아요. 그 범죄 일람표에 그 김건희 여사의 통장에서 200회가 넘어요 남은 게. 그러면은 세상에 우리가 주식 살 때 그냥 핸드폰으로 다운받아서 사면 되지. 그 회사 사장에 잘하는 사람의 소개를 받아가지고 원래 또 이분 처음부터 주주였거든요. 그러면은 주지면서 이사도 됐어요. 그럼 내부 정보도 알 수 있는 거고 회장이 이걸 뭐 하는지도 뻔히 알 수 있는데 핵심은 1인 매매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 주식 사는데 관여했냐 안 했냐. 왜냐면 관여했으면 이게 공범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어쨌든 그 전에는 관여 안 했다 그랬는데 자기 통장도 6개나 들어가고 장모 통장도 들어가고. 근데 아는 10억이 사람 왔다 갔다 회사에 했는데 그거를 그냥 모르고 그냥 정상적인 주식 거래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주식 거래 하는 사람 아니 근데 봤어요? 아는 사람 회사에 투자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로 아는 사이에서 우리 회사 괜찮다라고 해가지고 투자해봐라라고 권유받고 그 회사와 관련된 사람이 권유해서 투자하는 경우가 없지 않거든요. 장모랑 예를 어떤 들면은 그 회사 임원이 같은 IP로 써서 그걸 팔았더니 장모 통장으로 갔어. 그런 것도 많아요. 통장 아니, 매매. 근데 진짜 아.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 재판 중이잖아요. 네. 근데 왜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소환을 안 합니까? 그거는 이제 또 다른 건인데 아니, 그거 제가 그럼 정리할게요. 요거 아니 뭐 우리 천하람 네. 방송에 나가서 이제 항상 그 얘기를 하더라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해 가지고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탈탈 털지 않았느냐. 그렇죠. 2년 넘게 수사했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진심이야? 저는 진짜 진심이에요. 진짜? 야 그런데 아니, 검찰 라인을 누가 장악하고 야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아니 왜냐 내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천하람답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공교롭게도 윤석열 총장이 떠난 이후에 관련자들이 다 기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네. 오히려 그래서 저도 늘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대통령이 된 지금에는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만 김건희 여사만 결론이 안 나고 있어. 근데 그때 오히려 추미애 장관이 얘기해서 윤석열 총장 손 떼라라고 했을 때 네. 나머지 분들 기소할 때 만약에 정말 김건희 여사 문제가 있었으면 그때 네. 기소를 했겠죠. 왜? 그러니까 아니 당연히 그렇잖아. 손을 떼고 뭐 조금 추가적인 조사가 그래서 이루어졌을 거고. 검찰이 제 식구 감사하기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윤석열 총장이 누굽니까? 대선 후보로 뛰었고 그 전직 검찰총장 아닙니까? 그리고 검찰 라인 중에 윤석열 라인이 얼마나 빵빵하게 다 있습니까? 다 서로. 아니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그렇게 보이지 윤석열 않으세요? 가족과 관련한 검찰 수사 결과는 아무것도 못 믿겠다는 얘기인데.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것도 관련자들 비합리적이라고. 그래서 보면은 이런 의혹에 대해서 특검으로 관련자 보면 간다니까요. 5명 구속 기소됐어요. 4명 불구속 기소, 5명 벌금형 약식 기소. 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아니 그러면 아니, 근데- 무혐의든 뭐든 뭐가 내려져야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게 좀 우리가 약간 네.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 그 기소되고 구속되고 하신 분들은 대부분 플레이어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주가 조작 행위를 하거나 거기에 가담한 분들이고 네. 투자자 중에는 김건희 여사 외에도
대부분 다 기소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주가 조작 사실을 알고도 가담해야 기소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네. 지금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범죄 일람표니 뭐 통장이 언제 거래가 됐니 이런 게 숨겨진 자료가 아니고 네. 대부분 재판 기록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모든 것들도 수사기관이 알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수사기관이 알고도 기소를 안 했는데 정말 이게 완전히 봐주기라고 하면 나중에 네. 직무유기가 문제될 수도 있어요. 근데 무슨 말이냐면 정말 이 사람이 주가 조작을 알고 했다라고 하는 핵심 증거가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소를 못 한 거예요. 그럼 정리해야지 빨리. 그래서 저도 빨리 정리해야 된다고 봐요. 네. 국민들을 우습게 보면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보세요. 양평 공지구 관련해서도 특혜 의혹이 있는데 장모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 어머니 일가가 다 연루돼 있는데 회사. 거기 수사관 취임식에 초청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 국민들 그거 모릅니까? 왜 초청했는지? 최소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저는 여권의 인사들이 정신 차려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 문제 저거 어물쩍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대단한 착각이고요. 저거 시간을 끌면 끌수록 나중에 보세요. 내년 한 상반기까지 이걸 계속 끈다.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이 여전히 바닥을 기면 여권 내에서 분명히 목소리 나옵니다. 왜? 총선에서 다 죽게 생겼으니까. 자기들 죽을 수 있으니까 그때부터는 김건희 여사 얘기가 나올 겁니다. 여권 내에서도. 아니 근데 저도 사실 되게 아쉬운 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도이치모터스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수사 기록을 다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얘기하지만 통정매매 그 정황 보도는 다 보셨죠? 보도는 봤죠. 근데 보도만 가지고 이게 제가 있다 없다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당연히. 그리고 그래서 저도 좀 더 엄격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건 맞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처분을 할 거면 차라리 빨리 해야 되고 지금 제가 굉장히 두려운 거는 이렇게 정권 초기에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서 특검을 하겠다 그러면은 역풍이 엄청 불어야 됩니다. 사실. 원래 당연히 그렇잖아요. 만약에 뭐 입장 바꿔놓고 저희가 정권 초기에 그러니까 취임한 지 얼마 안 됐어. 몇 달 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면 이게 대선 불복이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야당이 묵리부리냐 대통령 가족 건드리냐 여론에 역풍이 불어야 되는데 별로 안 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가 굉장히 무섭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고 더 진짜 사실은 엄격한 모습을 사실 보여줘야 돼요. 제가 그러니까 천안함 변호사 지금 이제 나가야 되잖아. 본인도 출마를 해야 되잖아. 얼마나 걱정되겠어. 걱정투성이에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에도 역풍 얘기하는데 역풍이 도리어 국민의힘한테 불어요 이러면 국민의힘이 계속 특검 방해해 보세요.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뭔가 감출게 했으니까 반대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하지 않겠어요? 지금 천안 변호사 말처럼 김건희 여사가 아무 잘못이 없으면 특검 받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거 해봐라. 뭐가 나올 게 뭐가 있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특검에 대해서 계속 반대를 하면 국민들이 볼 때는 김건희 여사가 뭔가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미지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계속 막을 수도 없다고 봐 저는. 지금은 이러지만 그러니까 천하람 변호사는 제가 이제 보면서 느낀 게 저는 이제 굉장히 합리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검찰 이슈는 나랑 항상 생각이 좀 많이 다른 게 왜냐하면 검찰이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검찰의 선의를 아주 강하게 믿는 분이에요. 아니 저는 선이 아주 선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지만 언론이나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만큼 썩어 있지는 않아요. 그 정도는 아니다. 그게 검찰이라는 조직이요 10명이서 굴리는 조직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 그렇게 검찰이 잘 장악되고 했다면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우리 역사상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저는 꼭 그렇게만 나쁘게 볼 일이 아니고 검사들이 공명심이 있어요. 공명심. 그러니까 유명한 정치인 때려잡고 이런 거를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저는 그래서 물론 그게 부작용도 있지만 우리 정치가 과거에 비해서 이 정도로 그나마 깨끗해지고 있는 거는 저는 검찰의 공도 있다고 봐요. 알겠어요. 현근태 지금 공부하면 뭐해? 아니 우리 천 변호사님이 죄송합니다. 아니 처음 나와가지고 분위기 나죠. 해가지고 아니 이걸 뭐 처음 나와서 모르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입 대면 그냥 닥쳐. 그러니까 항상 발언할 때는 먼저 봐야 돼. 먼저 보고 해. 발언하시려고 하는지. 천하람 위원장 말이 일리가 있는데 일리가 제가 있는데. 경험을 해보면 검찰이 다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뭐 그렇죠. 몇몇 정치 검찰들이 꼭 그렇죠. 맞죠. 이 사태를 악화시키고 이 사태를 역행하고 그런 맞습니다. 매우 일부죠. 권력에 추종하는 몇몇 정치 검찰이 항상 문제다. 맞습니다. 그거는 어느 정권이나 있었어. 그건 뭐 옛날부터 그런 정치 검찰이 문제가 돼서 결국 이제 검찰 전체가 욕 먹고 그러는 건데 그건 항상 있는 거야.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내가 볼 때는
원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협치를 안 한 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원인은 당선되자마자 야당하고 협치를 잘했으면 이런 문제가 크게 불거지지도 않아. 그리고 야당의 이야기도 좀 들어주고. 네. 그런데 지금까지도 야당 의원들을 만나서 뭐 차 한잔 안 하고 밥 한 번 먹은 적도 없고 하니까 그 협치를 안 한 데서부터 문제가 생긴 건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해서 정치적 문제를 정치로 풀어야지. 그건 맞아. 정당이나 국회의원이 맨날 법원에 가도 고소하고 뭐 신고하고 고발하고 그러면 국회가 왜 필요했어? 정당이 왜 필요했어? 설사 정치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여야가 이걸 머리를 맞대고 정치적으로 풀고 서로 고소 취하할 거 취하고 네. 서로 양보할 거 양보하고 이렇게 풀어나가야 정치가 되는 거지. 네. 아니 맨날 뭐 수틀리면 맨날 검찰에 가도 네. 고발하고 뭐 맞습니다. 신고하고 이러면 그럼 뭐 정치나 국회가 왜 필요해? 검찰만 있으면 되지. 그러니까 장관님 이러면 안 되는 아니 거야. 근데 장관님 근데 네. 그 말씀은 네. 이따가 우리가 주호영, 이준석 뭐 이 얘기할 때는 맞는 말인데 지금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아니, 얘기하는데 아니, 협치한다고 그럼 이게 사라지면 아니, 내가 가만 안 있죠. 아니 그게 아니라 협치한다고 사라지라는 게 아니라 네. 지금 문제는 그거 아니야. 김건희 여사를 특검하자는 거고 윤석열 대통령을 무슨 허위 사실로 고발해 놓은 것 아니야. 네, 그건 고발했습니다. 그건 민주당이. 그냥 뭐 정치적 행위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래 그런 되면 여당도 뭐 화나죠. 민주당에 뭐 있으면 맨날 고발하고 또 고발하겠지. 할 것 아니야. 그건 맞죠. 이래 되면 여야가 맨날 법원에 가서 고발장 제출하고 검찰에 가서 고소장 제출하다가 정치 다 하는 것 아니야. 맞아. 이래 되면 국민들이 여고 야구하는 짜증스럽잖아. 짜증나. 검찰만 신나. 그렇잖아. 검찰만 그래서 신나. 네, 그건 오히려 정치 그러니까 검찰들만 살려주는 네, 거죠. 윤석열 맞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내 말은 내 말은 여고 야구 간에 지금까지는 뭐 다른 부분 지금까지는 말씀이고 아, 이제는 내 여고 야구 말은 간에 음. 이런 정치적 사안을 갖고 고발하고 뭐 고소하고 이런 건 하지 말고 하지 마라.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정치적으로 풀어나가는 풀어라. 그건 그런 맞는 좀 말이에요. 정치를 이 추석에 배우라 이 말이야. 그건 맞아. 재밌는 얘기 하나 할게요. 제가 국민의힘에서 여러 건 고발 당했잖아요. 네. 얘기 앞에서 제가 거의 해드리려고 그래서 불송치 받았거든요. 네. 근데 이의 제기를 하더라고. 저희가 또 불송치에. 끝까지 또 이의 신청을. 네. 예. 아니, 왜냐면 선거 사건에 서로 이렇게 하면은 보통 이의 제기 안 하거든요. 보통 불송치 받으면 그냥 들어주는데 처음에 하나 이의 제기 했는데 하나만 했나 보다. 또 했어.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이 지금 사법적 대응 말씀하시는데 예전 같으면 선거 끝나면 고소고발 다 취하했거든요. 아니 현근택은 완전 피렘인데 왜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내 말이 그러면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불송치 받았다고 이의 그게 뭐냐면 이제 무슨 제가 건이에요, 보기에 근데?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이쪽에서 어떻게든 지금 민주당이나 지금 야당 이거를 끝까지 밀고 가겠다. 그런 의도가 보여요. 저 같은 사람한테도 이의 제기하는데 다른 사람이 현근택까지? 그러니까 민주당이 저희 대변인들한테 해놓은 것들도 뭐 취하를 하진 않은 것 같긴 한데 근데 그래도 사실은 예전에는 선거 끝나면 좀 이게 해줬거든요. 근데 지난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던 선거 때부터 좀 심해진 것 같아요. 서로 그걸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선거 때 선거 이후에 양당 간에 선거 때 일어났던 고소 고발은 동시에 그렇죠. 예전엔 그렇게 맞고 했죠. 그렇게 했고 또 지금 그 현 변호사 건을 뭐 이의 제기했다고 이런 건 좀스러운 거지. 그건 좀스럽다. 그런 거고. 대통령 통화 안 되세요? 그리고 어? 대통령 국회도- 좀 통화 좀 하세요. 국회도 전에는 네. 우리 할 때는 어쨌나 그러면 고문이시잖아요. 여야가 당의 서로 고문. 여야가 서로 고발해놓고 그러잖아. 그럼 어느 순간에 가서 여야 원내대표가 모여갖고 네. 야, 각 당의 고소 고발하고 다 취하자 아. 해서 틀어버리고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정치지. 이게 지금 정치가 실종됐는데 원인 중에 하나가 대통령이 어떤 자리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너무 쉽게 됐어 대통령이. 쉽게 저는 되기는 뭐 0.7%. 아니야 그 얘기 아니라 원래는 못 될 양반이지. 근데 경선도 쉽게 통과했고. 또 못 될 양반이 아니 또 뭐. 되게 어려운 상황인데. 아니, 그러니까 형 대통령 하늘이 내리는 다른 거지. 대통령에 비해서는 좀 쉽게 쉽게 했다. 됐어. 이렇게 표현하는 건 괜찮지. 그 얘기야. 정치 경험이 없으신데 검찰총장 하다가 짧은 기간에 되셨잖아요. 진짜 그건 짧은 맞죠. 기간에. 그건 그건 근데 맞지. 득표율은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이겼는데 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약체 정권이란 말이에요. 여소야대에서 정치 경험도 없고. 근데 네. 대통령 자리라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신 거야.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쓴소리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데 안 들으셔. 검사들 얘기만 듣고 지금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이 지경에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네. 국민의힘 그래도
고문이신데 네. 가끔 전화 좀 하세요.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던데.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럼 누구를 좋아해요? 아니 뭐 모르죠 누굴 좋아하는. 민주당도 좋아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같고. 국민의힘 안 좋아하는 것 같잖아 분들이랑 딱 보면은. 친하시잖아요, 원래는. 예? 원래는 민주당 분들이 아 민주당 인사예요? 원래 그랬잖아요, 원래. 다시 그럼 우리 쪽으로 오면은 다시 우리가 예상되는 거예요? 모르겠어, 나도 잘. 원래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한다 그랬어. 아유, 원래 민주당 분들이랑 친하시죠. 민주당이 이제 드디어 여당 되는 알겠습니다. 당적이 바꿔서.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정치 얘기로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 최진봉 교수님의 지금 역할이 너무 적어가지고 제가 밥을 하나 드리고 가요. 형 요거 하나 받아 먹어. 그렇지. 그 받아 김건희 먹어야지. 여사 논문 검증단이 있습니다. 맞아요. 이번에 그 발표를 했어요. 네, 발표를 발표한 걸 했습니다. 보니까 이제 명백한 표절이다. 플러스 수준 미달이다. 그렇게 그 얘기했죠. 내용을 보면 이제 점집의 홈페이지, 그리고 사주팔자 블로그, 지식거래 사이트 네. 이런 데서 이제 무단으로 도용했다는 거거든요. 맞아요. 예, 우리 학자시니까 관련해서 한마디 하면서 정치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4편의 논문에 대해서 검증을 했는데 하나는 박사학위 논문이고 3편은 본인이 이제 저널에 그러니까 일반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인데 다 표절이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고요. 명백한 표절이다 이렇게 명백합니다. 표현했더라고. 박사학위 논문 이분 지금 이게 14개 단체에서 제가 알기로 네. 연합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최진봉 교수는 안 들어가 저는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다. 검증단이죠 교수들. 검증단. 네. 그리고 이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본인의 논문이 김건희 여사에서 표절당했다고 주장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 숙명여대 숙명여대. 교수. 그분도 들어가 있어요. 네. 본인 논문이 표절당했다고 지금 주장하시는 분. 근데 박사학위 논문 같은 경우 총 860문장으로 구성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 명백한 표절이 220문장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거 갖다 쓰면서 출처를 전혀 밝히지 않은 거예요. 이건 명백한 표절입니다. 이건 네. 학문 윤리에 어긋나는 것이고요. 이 정도 수준이면 박사 논문이 통과되면 안 돼요. 거기에다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표절을 한 것도 너무 수준이 낮아. 궁합 뭐 점집 하는 블로그에서 가져와서 표절을 했고요. 그다음에 무슨 뭐 재밌으신가봐. 재밌으신가봐. 해피 캠퍼스라고 있어요. 해피 캠퍼스가 뭐냐면 이렇게 그 학생들이 자기 레포트 쓰잖아요. 교수들이 숙제를 내면 그걸 팔아요. 그 사이트가 있어요. 그걸 모아가지고 판매하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글 쓴 거 아니면 학교에 제출했던 논문들 제출하고 나면 그 페이퍼 그러니까 레포트를 웹사이트에 올려서 그걸 누군가가 사면 그중에 일부 이익을 가져가요. 그리고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일부 이익을 가져가고 이게 해피 캠퍼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내에 이제 본인이 너무 쓰기 싫은 거야 레포트가. 네. 그럼 거기 들어가서 돈 주고 사는 거거든. 여기서 사가지고 또 표절을 했어. 와. 이건 수준이 너무 낮은 거. 이거는 일반 대학생들이 쓰고 일반 대학생이 쓰면서 이제 딴 데 가서 가져와 쓰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걸 그대로 가져다가 표절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과연 박사학위 논문에서 권위가 있냐. 근데 문제는 국민대가 이게 문제 없다고 판정을 없다고 내렸다는 해버렸어. 거예요. 이게 대체 국민대가 도이치모터스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주식을 샀죠. 그 주식을 갖고 있어요. 지금 이해가 안 되고. 그게 핵심 아닙니까? 재밌으신가봐. 또 하나 여기 지금 그 교수의 의장 아, 출신이 누군지도 나오고. 누군지는 아는데 제가 얘기할 수는 없고요. 또 하나 하나가 또 뭐가 문제가 되냐면 또 그 저널에 실었던 논문 중에 하나가 전화라. 들어. 자 이런 게 있어요. 아 최진봉 발언권 아니, 인정인 거야. 처음 이 아는 거니까. 논문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 학술 분야인데 해야지. 자 온라인 쇼핑몰 소비자의 구매 시 이세리스팩션 그러니까 뭐야 인터넷상의 어떤 만족도 이거죠.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인데 이거는요 김영진 씨라는 외국어대 석사학위 논문 인터넷 제목도 똑같아. 인터넷 쇼핑몰에서 이세리스팩션 영향을 주는 요인 연구 분석 결과까지 그러니까 분석 결과까지 그대로 복사하는 등 차이를 찾기 힘들 정도래요. 그러니까 남의 석사학위 논문을 가져다가 거의 그대로 베껴서 저널에 실은 거예요. 또 네. 이걸 분간하지 못한 그 심사위원들도 문제고 네. 그 저널의 평가 기준도 문제고 그 과거에 이런 경우에 그만해. 전화라. 그 사법 처리 받는 거 아닙니까? 원래는 그 심사위원들도 그러니까 일단 논문 처리가 돼야 되고요. 저 교수님 천하람 죽을 것 같아요. 아니 좀 그만하세요. 이게 발언하게 말이 해줘. 되냐고. 아니 아무리 내가 아니 적당히 해야지 표절을 아. 하더라도 이거 이 정도 수준이면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네. 이게 박사학위를 준다는 것 자체도 이해가 안 돼요. 네. 최 교수 말씀이 맞는 게 학위 논문 있잖아요. 석사학위 논문이나 박사학위 논문은 반드시
남이 그걸 가져올 때 인용 보호를 붙이고 네. 그 인용 보호가 붙인 것에 대해서는 인용 근거를 대야 됩니다. 뒤에 주에다가. 그럼 이 점집 홈페이지를 달아야 되는 거죠? 아니, 뭐든지 점집 달아야 돼요. 홈페이지를 무조건 달든지 달아야 돼요. 뭐 무당집 홈페이지를 달든지 간에 오늘 최고 한 건 했어. 어떤지 간에 반드시 인용한 거는 인용 보호가 넣고 그건 어디에서 출전을 밝혀야 되는데 밝혀야 돼. 그게 학위 논문이고 네. 그냥 학위 논문이 아니고 일반 뭐 잡지사에 뭐 논문 내는 거는 출전을 더 안 밝힐 수도 있어. 그러나 학위 논문을 인용 보호도 안 붙이고 그 인용 근거 출전도 안 밝혔다 그러면 그걸 학위를 주면 그건 안 되는 거지. 이건 안 되는 거고. 학위 논문 반납해야잖아요. 그리고 길게 이야기하고 취소를 해야지. 길게 이야기할 취소도 해야 하고. 길게는 우리 장관님만 하고 계십니다. 길게 이야기할 게 없고 대학가에 대자보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이런 건 관련해서 진짜 아니. 붙기 시작했어요. 대학가에. 처음부터 처음부터. 무슨 김건희 여사 논문에 대해서 뭘 그 기대를 걸었어. 그 기대를 안 걸면 되는 거지 뭘 기대를 걸어. 아니 본인이 박사하고 근데 교수했다며. 뭐 학자도 아니고 학자도 그러잖아. 뭐 교수도 아니고 아이, 근데- 학자도 아니고 아니 학교 얘기는 강단에 섰죠. 아니 강단에 섰으니까 정치인 일이 아닙니다. 아니 이건 안 돼. 왜냐면 강단에 섰기 때문에 겸임 이건 안 교수는 돼. 아니야 그랬는데. 아니 형집 행정지가 아무리 중요해도 이건 안 돼요. 고모님 이 이슈는 차라리 저희가 도망가는 게 나아요. 그냥 나가는 게 나아요 지금. 이게 왜 점집을 못 쓰냐면요. 만약에 출처를 점집 쓰잖아요. 점집. 교수들 이거 가만 안 둬요. 아니 왜냐면 다른 점집이 가만 안 있어. 아니 학교 방신이야? 아니 그게 아니라 학술 논문에는요 검증 가능한 내용을 인용을 해야 돼요. 이건 검증도 안 된 내용을 어떻게 학술 논문에 인용을 해? 인용을 한다는 말은 그 논리를 가져다가 자기 논리를 펼치는 거잖아요. 근데 점집 홈페이지에 올리는 논리를 가져다가 자기 논문에 학술적 논리를 펼친다. 그래서 출처를 달 수가 없네. 그 출처를 다는 순간 이거는 빼라 그래요. 교수들이 그러네. 최진봉 교수 말을 100% 맞다고 보고 네. 그건 뭐 문제가 많다. 네. 문제가 많다. 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최진봉 교수 말이 맞다. 아니, 이거는. 그럼 어떻게 하냐고. 저 어떻게? 야 질문 좋다. 어떻게 하는 거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될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지.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매불쇼에서 되는 어떻게 하냐? 우리 천하람. 이렇게 궁색하게 답변하는 거 처음 보네. 천하람. 매불쇼 장관님이. 어떻게? 천하람. 네. 아니 그 불공정에 대해서는 체질적으로 견디지 못하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렇죠. 이 관련해서 입장을 좀 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뭐 다 해야죠. 네. 논문.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이제 그 조사한 거지만. 아니 그 법적으로 말고 그러니까 법적으로 그냥 말고. 입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논문 이런 거 전부 다 취소하겠다 하고 학위도 전부 다 반납하는 취소하도록 그렇지, 하겠다라고 그렇지. 하고 뭔가 죄송하다라고 하고. 죄송하다, 그렇지. 이거는 그렇게 해야죠. 이건 사실. 대국민 사과를 그 배우자와 대통령이 함께 해야 돼요. 그냥 아까 내가 결론을 이야기했잖아.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부인 문제에 대해서 엄격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잖아. 네. 그 잣대로 갖다 하면 되지. 그리고 이것도 이게 마찬가지지. 저는 이거 지금 저희 당 패널들도 벌써부터 지금 걱정인 게 네. 이거 별로 그러니까 물론 이 검증이 뭐 얼마나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저도 좀 따져봐야겠지만 정확한 것 같아요. 일단 느낌적인 느낌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은 예를 들면 저희가 또 할 얘기 없으면 나와가지고 또 이재명 의원이 뭐 석사학위 아니 그 사과했어. 그러니까요. 반납하고. 그렇게라도 해야 돼요. 아니,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 할 얘기가 없어요 이거. 이재명 논문은 그건 이재명 거대로 처리하는 거고. 그러니까요. 김건희 여사 거는 김건희 여사 거대로 해야지. 이재명 대표의 논문도 표절을 하고 뭐 하자가 있으니까 네. 김건희 여사 논문도 괜찮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네. 이재명 건 이재명 거대로 문제가 되면 하고 네. 김건희 거는 김건희 거대로 근데 해야지. 정할 그게 말 공정한 없으면 이제 거지. 그 얘기밖에 할 게 아니 근데 없거든요. 봐봐요. 이재명 대표는 사과하고 반납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뭐 할 얘기가 없는 거야. 그래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근데 이거는 계속 이게 걸려 있으니까 최진봉, 박시영, 현근택 매일 이것만 얘기해. 그러니까 뭐냐면 저희도 분명히 뭐 할 만한 얘기가 뻔해요. 예를 들면 뭐 옛날에는 논문을 뭐 대강 썼다. 뭐 이게 공식 정식의 박사과정은 아니고 약간 뭐 특수 대학원 같은 거였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뭐 줄줄줄 하겠지만은 그거는 다 오히려 무의미한 얘기들이에요. 네. 그런 그러니까 거는. 그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테크노 대학원이라고 뭐 그러는데 어느 대학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 박사 학위가 학위가 중요한 중요한 거야. 박사는 학위 그거 논문이 나가는 게 아니고. 중요한 똑같아요. 아니 안 맞지. 어느 대학에서 졸업하든 박사 학위 자체가 그래, 그 권위가 네.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일반 대학원 특수 대학원 그리고 다른 게 요새는 아니고. 상관없어요. 네. 요새는 학위로. 일반 학술지도 그렇게 막 쓰면 안 돼. 그러니까 물론 저희도 보면 그런 거 있어요. 학술지에서도 좀 잘 못 나가는 학술지들은
그 오히려 양을 채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한테도 그냥 아무거나 세발 써도 되니까 좀 써주십시오 이런 의뢰들도 오는데 천 변호사. 설령 그렇다고 해도 천 변호사.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그럼 나가자. 예, 그만하시죠.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고. 설령 그렇다고 해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아 워낙 불편합니다. 네. 자 끝으로 그러면 짧게 여쭤볼게요. 뭐 또 나갔는데 뭐. 아니 요거 이제 끝. 자 정치의 영역이니까 윤석열 대통령 이준석 전 대표의 갈등 오늘만큼은 윤핵관 얘기는 빼고 나는 그 본질이 아닌데 자꾸 윤핵관 얘기로 우회로를 자꾸 가더라고.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잘못, 이준석 전 대표의 가장 큰 잘못이 뭡니까? 이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 건. 아 피곤해 죽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지금은 무슨 뭐 처방을 낼 단계가 아니고 네. 그냥 두 사람이 끝까지 가는 거죠. 아,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거는 감정 싸움이에요. 지금 뭐 감정.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서로 싫어하는 거야. 왜냐면 이준석 그 윤석열 대통령이 볼 때는 이준석이 한참 나이도 어린데 싸가지가 없거든. 왜 언제 싸가지가 없었어? 아니 대선 그 영입 과정에서도 입당 과정 뭐 등등에 계속 마찰이 있었잖아요. 이게 누적이 된 거야. 그래서 그래? 딱 윤석열 같은 스타일 마음에 안 들 거야.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난 그거는 이해되는 측면이 있어요. 인간적인 측면에서 이해되는 그래요? 측면이 있다니까. 근데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네. 그래도 내가 대선에서 1등 공신인데 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뛰었는데 네. 나 정도를 품지 못해? 품는다는 표현 정말 싫어하니까 그 얘기 쓰지 마시고. 아니 그렇게 생각할 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달걀이나. 달걀이야. 아니 어미다 이 달걀 겉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형님 리더십 막 이렇게 보여주는데 뭐 이렇게 화통하고 통이 큰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죠. 좁쌀 리더십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 좁쌀까지 갔습니까? 밴댕이 아니에요 밴댕이. 밴댕이까지. 야 경쟁부터네. 좁쌀 받고 밴댕이 갑니다. 와. 아니, 왜냐면 아니 저도 100% 동의하는 게 사실 그냥 당 대표 나이 차이가 거의 아버지 나이 차이예요. 그 이준석 대표 아버지랑 한두 살 차이밖에 안 날 그렇습니까?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 뻘이거든요. 네, 아버지 물론 뻘. 이게 서열을 정하는 게 아니라 네. 그리고 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대통령이죠. 대통령이에요. 아니 그건 뭐 할 것도 없지.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당 대표지만 사실은 원외잖아요. 네. 그러면 어느 정도 만나서 그냥 풀면 돼요. 그런데 다들 뭐 지금 계속 뭐 법원 가고 뭐 하고 결국은 하나잖아요. 이준석 너 있는 걸 못 보겠다. 네, 불관계야 결국. 그러니까 나가라는 얘기잖아요. 네. 나가야 되는데 나가겠어요? 이준석도 나가면 뭐 해요? 방송밖에 없어 할 게. 방송 버티는 비하하지 거죠. 마세요. 네. 아니 죄송합니다. 네네. 어쨌든 그러면은 해결이 안 나잖아요. 여기는 무조건 내쳐야 되는 사람이고 여기 나는 어쨌든 붙어 있어야 되는 사람이고 그리고 힘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 풀어줘야 돼 갈등을.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풀겠어요? 위에서 힘 있는 사람이 풀어줘야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 보기에 잘못이라고 봐요. 아니 이준석 문제도 못 풀면서 어떻게 야당과 협치를 합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아까 이 장관이 그 논리라면 다 붙일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준석 문제도 못 풀면서 한반도 문제 어떻게 풀 거냐. 잘하네. 다 되겠네. 잘하네. 뭐 야당이 단골적으로 하는 소리고. 그러니까 결국은 딱 두 글자지. 두 글자. 윤 대통령이나 이준석 대표나 서로 간에 딱 두 글자야. 네. 불신이야. 불신. 불신. 딱 불신이야. 서로 간에 불신 이외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그 불신이 도가 넘었어. 이거 끝까지 가야 된다. 도가 넘었기 때문에 지금 어떤 중재안도 안 돼, 안 돼. 뭐 내가 무슨 달걀이나 힘 있는 사람 품게 뭐 이런 식이니까 갈 때까지 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가지까지. 시간을 두고 지켜볼 수밖에 없어. 명분은 이준석이 유리한데 결과는 이준석한테 불리할 수 있어. 그래. 왜냐하면 수사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처분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이번에는 있어요. 그러죠? 좀 상대적으로 높다고 봐. 왜냐하면 뭐 저기 당헌 당규를 좀 정비를 했잖아요. 기준들을. 그래서 그것도 뭐 14일에 결론이 난다고 하니까 네. 지켜봐야겠습니다. 해결할 거는 서로 간에 불신을 풀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지. 예? 근데 불신을 풀어야 되는데 그 불신을 서로 푸는 걸 둘이가 다 잘 알아. 뭐예요? 이준석도 알고 윤석열 대통령도 알고. 그런데 그걸 안 해. 뭔데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불신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안 해. 뭔가 있는 것 그러니까 같은데 방법이 끝까지 뭡니까? 가겠다는 거야. 그 방법이 뭐예요? 뭐예요? 가겠다고 하니까 좀 더 지켜보자고. 매불소에서 뭐 길게 이야기할 거 없어. 없으시네. 없으셔. 그냥 툭 던진 거야. 자 이해 당사자. 천하람. 예상사자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쉽죠, 사실.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놔뒀으면 이준석 대표 금방 그냥 끝났어요, 사실. 그냥 가만히 놔뒀으면. 가만히 뒀으면. 솔직히 대선 끝나고 나서 이준석 대표 당에서 누가 뭐 대표 취급 그렇게 해줬습니까? 그러면 징계 끝나고 와가지고 몇 달 남지도 않은 당 대표 그 한다고 뭘 할 수 있겠어요, 솔직히. 그냥 조용히 식물 당 대표로 몇 달 있다가
전당대회 준비나 하다가 해서 그냥 사라지는 그런 거였는데 그 정말 싫어하면은 차라리 그냥 다음번 총선에서 노원 공천 안 주고 그냥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 그러니까 건데 그거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모르겠어요. 대통령의 뜻인지 뭐 과잉 충성인지 모르겠는데. 야, 그런 얘기 하지 말자 우리. 오케이. 근데 여튼 뭐, 저는 그래서 얘기하지 마. 자, 정무적으로 대표님도 뭐라고 하신다. 씨,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러니까 정무적으로 대통령의 가장 큰 실수는 내부 총질 문자에 대해서 사과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에 대해 사과라도 했었으면은 맞아요. 그럼 명분이 없지. 그랬으면 차라리 예를 들면 이걸 윤핵관과 대통령을 분리할 수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우겨서라도 어떻게든 이거는 윤핵관들이 이렇게 하는 거고 대통령은 그래도 인간적으로 이준석한테 미안하다고 했고 오해다 이거 좀 세게 많이 나갔다라고 할 수 있었는데 그게 없으니까 정치적인 방어막이 상실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최욱 씨가 지금 그러지 말고 윤핵관이랑 대통령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대통령 맞잖아 할 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문자가 나왔으니까. 근데 문자가 나오고 나서 하다못해 100일 기자회견에서 기자가 질문했을 때도 내가 이거는 좀 인간적으로 미안하다. 그때 좀 하다 보니까 말이 나왔다. 그랬으면 정리가 됐어. 정리가 됐고 또 한 가지는 전체적인 당의 문화에 겁나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를 대통령이 내부 총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요새 초재선들 신나가지고 막 거의 무슨 뭐 전체주의적으로 우리 당론가 배치되는 사람들은 중진이라도 꺼져라 막 이런 식이잖아요. 사실 그 국민의힘에서 민주당 금태섭 의원을 위인으로 섬겼거든요. 그럼요. 저희가 얼마나 뭐라 해서 민주주의 없는 민주당이다. 이거 얼마나 잘못됐냐 난리 쳤는데. 금태섭 하나를 못 품는 게 무슨 당이냐.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희가 자유 노래를 부르는데 지금 자유 없잖아요 지금. 국민의힘 초선들이 하는 거는 완전 완장부대고. 완장부대와. 그 그렇게 정치하면 안 되지. 안 돼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끝내지. 네. 이 정도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관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 다 하는 것 같지만 권성동은 직계거든요. 권성동 최근에 이제 비판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 말씀하실 땐 굉장히 힘들어하시더라고요. 또 지금 권성동 대표가 힘든 시기니까. 그리고 주호영 비대위원장 또 직계거든요. 한동안 이제 비판 또 많이 받았잖아요. 말씀하시기 굉장히 힘들어하시더라고. 인간미를 봤습니다 거기서. 네 장관님. 너무 따뜻하십니다. 추석이라 따뜻하시네. 네. 그러면 지켜줄 사람도 있어야지. 그렇습니까? 네. 근데 우리 정치 천재 이재호 장관님 직계치고는 정치들을 좀 못하는 것 같아요. 그건 사실이잖아요. 아무리 직계라도. 이거 사실이잖아요. 권성동. 속으로는 그럴까? 대통령보다는 잘하지 그들이. 속으로는. 그래요? 한 번에 몇 명을 보내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넘어가. 네, 알겠습니다. 자, 추석 명절 풍성하게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5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매불쇼 우리 애청자들께 한 말씀 드리겠는데. 이번 추석 연휴에 좀 동네방네 선전해서 구독자 100만을 올려주십시오. 정말 최근에 받은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입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이번에 그 댁에 채욱이 뭘 보내는지 받고 알려주세요 다음에. 안 보내. 제가 보내야겠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 이름으로 보낼지도 몰라요. 잘 뽑고 막 챙겨. 제가 하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성미산로야. 여기가? 와우산로. 와우산로야. 네네. 성미산로에 뭐가 왔어요? 성미산로 하고 뭐 왔길래 나는 거기는 이제 방송국. 매불쇼인가 해서 봤더니 아니더라고. 본인이 검찰로 해가지고 제가 하나 보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고요. 2부는 팟빵에서 만나볼 수가 있고 구독과 좋아요는 눌러야겠고 할 게 많네요. 네. 자, 그럼 저희는 내일 오후 2시 진짜 생방으로 명절 전 마지막 생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